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엌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주치의 살림 닥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속은 편안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는 맑으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강연장에서 수많은 분을 만나보면 선생님,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이른 나이인데도 말이죠.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인지, 능력 저하는 이제 특정 연령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서도 이러한 호소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뇌 건강, 그 중에서도 치매와 직결되는 인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채소를 드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이것이 어떻게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살림 닥터로서 확실한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고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연구는 2022년 세계적인 신경학 분야 권위지인 JAMA 뉴럴러지에 실린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브라질과 미국의 연구팀이 합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무려 1만 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자그마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연구가 아니라 식습관이 뇌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신뢰성 높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이 뇌를 어떻게 늙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대인의 식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식습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10년 뒤 그들의 뇌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2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는 다른 그룹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가공식품이 무엇일까요? 공장에서 원재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갈고 으깨고 거기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한 각종 화학 첨가물, 보존제, 감미료를 넣은 식품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집어드는 소시지, 햄, 라면, 과자, 탄산음료, 시판되는 달콤한 빵,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이죠. 언뜻 보기엔 편리하고 맛있어 보이는 이 음식들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카제인, 유당, 글루텐, 말토덱스트린, 고과당 옥수수 시럽, 경화유, 향미 강화제 등이 함유된 식품을 초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가공식품은 당분,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고 단백질, 식이섬유는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 가치는 현저히 낮은 이른바 텅 빈 칼로리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 초가공식품을 전체 칼로리의 20% 이상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무려 28%나 빨랐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28%라는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남들이 10년 동안 천천히 겪을 노화를 이분들은 7년 만에 다 겪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뇌가 남들보다 3분의 1이나 더 빨리 늙어버리는 겁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 비중을 10%만 늘려도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45세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8%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단순히 인지 기능 저하를 넘어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잃어버린 뇌의 기능이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 특히 실행 기능 이그제기어티브 펑크션 영역에서의 감퇴가 두드러졌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우리 뇌의 사령탑, 즉 CE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찌개를 끓이면서 동시에 나물을 무치고 밥이 타지 않게 불을 조절하는 멀티태스킹 능력, 마트에서 장을 보며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는 판단력, 운전할 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이 모든 것이 실행 기능 덕분입니다. 직장에서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녀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일, 심지어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까지 실행 기능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초가공식품이 바로 이 CEO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깜빡하는 건망증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는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안 되지? 왜 자꾸 멍하고 실수를 하지? 싶다면 내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는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식욕 및 보상과 관련된 시상하부, 측좌핵, 편도체 등의 미세 구조 변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식욕 조절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 저하, 충동성 증가 등 다양한 행동 및 인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초가공식품이 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살림 닥터로서 그 의학적 기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복합적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첫째, 뇌의 백질 손상입니다. 우리 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회색질이 있고 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백질이 있습니다. 백질은 수많은 신경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여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이 유발하는 미세 염증들이 이 백질을 손상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끊기거나 울퉁불퉁해지니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뇌가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지거나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것처럼 뇌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저하시켜 인지 기능 감퇴로 이어집니다. 둘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유화제, 합성 착향료, 액상과당 등은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 축. 웹 검색 결과에서도 초가공식품이 장내 미생물군을 교란시키고 뇌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장-뇌 축을 통해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는 뇌의 만성적인 미세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에 불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양적 기아 상태입니다.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으면 배는 부릅니다. 칼로리는 차고 넘치죠. 하지만 뇌가 실제로 일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군, 오메가-3, 항산화 물질 같은 진짜 영양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인데 땔감으로 쓸 좋은 장작 대신 플라스틱을 태우는 꼴이니 엔진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부족은 뇌 기능 저하로 직결되며 결국 인지 능력 감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비만,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초가공식품은 단기적인 포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굶주리게 만들어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나 보다. 어제도 햄버거 먹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든 진짜 이유는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아주 희망적인 반전의 데이터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초가공식품의 양을 아주 조금, 딱 10%만 줄여서 자연식품으로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루 섭취량 중 초가공식품의 10%를 채소, 과일, 통곡물, 고기 같은 진짜 음식으로 대체했을 때 치매 위험이 19%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 감소. 이건 웬만한 치매 예방약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비싼 약을 먹지 않고 오직 부엌에서 나의 선택만으로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이 적게 된 식품, 신선한 과일, 채소, 생고기, 우유 등을 섭취하면 뇌졸중 및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자극, 독서, 글쓰기, 게임, 음악 연주, 사회적 관계,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림닥터가 제안하는 뇌를 살리는 식단 처방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를 어떻게 바꿔? 라고 막막해 하실 분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치면 10%는 약 20만 3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 빵 한 개 정도의 분량이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처방, 아침에 빵을 의심하라. 바쁜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편의점 샌드위치 혹은 달콤한 시리얼로 때우는 분들 많으시죠? 전형적인 초가공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또한 영양소 함량이 낮아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미량 영양소와 비타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걸 통곡물이나 자연 탄수화물로 바꿔주세요.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밥으로, 시리얼 대신 삶은 고구마나 오트밀로 바꾸는 겁니다.
잼 대신에 삶은 달걀 하나나 무가당 두유를 곁들이세요. 정제가 덜 된 거친 탄수화물을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처방,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니다. 아이들 반찬으로 소시지, 햄, 베이컨, 미트볼 자주 주시죠? 어른들도 술안주로 즐겨 드시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런 가공육은 뇌염증의 주범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첨가물과 높은 염분, 포화지방이 가득해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은 발암 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물 고기로 바꾸세요. 부대찌개에 햄을 빼고 얇게 썬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듬뿍 넣으세요. 샌드위치에 햄 대신 닭가슴살을 찢어 넣거나 참치기름 뺀 것을 넣으세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간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만 빼도 뇌는 숨을 쉽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되 공장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생선이나 콩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육류나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뇌 세포 재생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세 번째 처방, 마시는 것이 나를 만든다. 목마르다고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 과일 향이 나는 주스, 믹스커피. 여기 들어가는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뇌가 당분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뇌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하여 중독성을 띠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료 한 잔만 바꿔도 10% 달성은 쉽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탄산수 혹은 집에서 우린 보리차를 드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라떼우유 첨가를 드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1년에 섭취하는 설탕 양을 수 킬로그램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니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는 뇌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의 산소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처방, 간식에 대전한 오후 4시, 당이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뜯는 과자 봉지. 입은 즐겁지만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대부분의 과자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이 주성분으로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악명 높은 성분입니다. 설탕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계속해서 더 많은 설탕을 갈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책상 위에 견과류 한 통을 두세요. 호두, 아몬드는 뇌를 닮은 음식답게 오메가-3가 풍부해 뇌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뇌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혹은 씹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당근 스틱, 오이,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어? 하실 수 있지만 딱 2주만 꾹 참고 드셔보세요. 가공식품의 자극적인 맛에 마비되었던 미각이 살아나면서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뇌가 해독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식품 간식은 포만감을 주고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뇌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림닥터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공식품을 완전히 100%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가끔은 라면이 먹고 싶고 바쁠 땐 김밥 한 줄로 때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고 주도권입니다. 식품회사나 공장이 내 입맛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내 몸에 들어갈 연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어쩔 수 없이 햄버거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가공된 반찬 없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나물 반찬을 먹겠다는 균형 감각. 그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 즉 정신적 자극 독서, 글쓰기, 게임, 음악 연주, 사회적 관계, 규칙적인 운동 등이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식단 개선과 함께 이러한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또한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을 보실 때 카트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화려한 비닐 포장지에 쌓인 음식들이 가득하다면 그 중에서 딱 2개만 빼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흙이 묻은 채소, 투박한 생선 한 마리, 두부 한 모를 채워 넣으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식습관을 변화시키고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이 오래된 명언은 뇌 과학에서도 진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여러분은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가공된 편리함 대신 조금은 번거롭지만 생명이 담긴 자연의 식재료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주는 영양에 따라 활력을 찾을 수도 병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주치의 살림닥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